안녕하세요. 웹해킹 3주차 강의 SQL 인젝션의 강의를 맡은 김현수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SQL 인젝션, 블라인드 SQL 인젝션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줄여서 SQL이라고 불리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줄여서 DB라고 부르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언어인데요. 오늘 다룰 내용 말고도 혹시 더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QL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언어이므로 SQL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정보를 정리해 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줄여서 DBMS라고 합니다. 이제 이 DBMS가 어떤 정보를 생성, 읽기, 수정, 삭제 이렇게 하라고 이 DBMS에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언어를 SQ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아주 긴 글만 적어 놓거나 숫자만 나열해 놓는다면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정리한 여러 모델이 있는데 이 SQL에서 사용되는 모델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입니다. 이건 데이터를 아래와 같이 2차원의 표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이 표 전체를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이 열 하나하나는 컬럼 또는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행 하나하나는 로우 또는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면 이 로우와 컬럼을 이용해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줄여서 RDB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RDB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RDB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이 유저 테이블에는 도서관 이용자의 아이디, 이름, 나이가 적혀 있고 북 테이블에는 아이디, 제목, 작가 이런 정보가 적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렌탈 테이블에는 이 기록의 아이디, 그리고 빌려진 책의 아이디, 그리고 빌린 사용자의 아이디 이런 정보가 적혀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RDB의 장점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렌탈 테이블에 북 아이디와 유저 아이디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이제 RDB에서는 요 값을 이용해서 그 다른 테이블에 있는 특정 행을 참조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0번 책을 대여한 사람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DBMS에 물어본다면 이거를 쿼리를 보낸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쿼리를 보내면 이 렌탈 테이블에서 북 아이디의 내용들을 조회해 0번 책을 찾고 그래서 이제 이 해당 로우의 유저 아이디를 이용해 유저스 테이블의 특정 로우를 참조하게 됩니다. 만약 RDB가 아니라 단순 글의 나열이었다면 이 쿼리를 처리하기 위해 이 렌탈 부분에도 유저 네임을 저장해 놨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북 아이디를 찾고 거기 적혀 있는 이 유저의 이름을 찾았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만약 유저 네임이 변경돼야 할 필요가 생길 시 유저 테이블과 렌탈 테이블 모두를 수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과 같이 테이블이 3개인 상황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만약 DB가 더 복잡해졌다면 정보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RDB라고 불리는 것에서는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중복으로 인한 문제 없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는 제가 쿼리를 한국어로 적어놨는데 그게 바로 이 SQL이 하는 역할입니다. 아까 적어놨던 0번 책을 빌린 사람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쿼리를 SQL로 작성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RDBMS가 이 쿼리문을 해석하고 RDB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이렇게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RDB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SQL입니다. 이렇게 SQL을 이용해 RDBMS의 2차원 테이블을 생성, 읽기,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SQL 명령어가 insert이고
읽을 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select, 수정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update, 그리고 삭제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delete입니다. 물론 SQL에는 더 많은 명령어가 있지만 모두 이 넷을 보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위 링크에 접속을 하시면 따로 컴퓨터에 DBMS를 설치하지 않고도 SQL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MySQL DBMS의 문법을 기준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MariaDB를 클릭하시고 클릭 투 커넥트를 클릭하시면 MySQL과 문법이 비슷한 MariaDB라는 것을 대상으로 SQL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로드해드린 SQL 파일을 이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실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SQL 파일은 단순 텍스트 파일이니까 메모장 같은 걸로 여신 다음에 그 내용을 이 사이트에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여기 실습용 코드를 전부 업로드 하신 다음에 이 커맨드를 run and show 코드로 변경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그 DBMS를 설치하지 않고도 SQL 실습을 진행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SQL 명령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reate입니다. create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 그러니까 스키마라고 불리는 것을 설정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문법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create 테이블을 입력하고 테이블의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컬럼명과 그것의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쭉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올려드렸던 예시를 보시면 이 create 테이블이라고 나오고 school, 그러니까 school 테이블이라는 것을 생성을 할 건데 여기서 이 student name 컬럼의 타입은 그 널이 아닌 10글자의 문자열이다. 네, 이런 식으로 컬럼에 있는 타입과 이름을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던 예시에는 이런 식으로 10글자의 이름과 정수인, 그레이드 클래스, 그리고 그 한 글자의 젠더,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insert입니다. insert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삽입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네, 문법은 여기에 왼쪽과 같이 insert into가 나온 다음에 그 테이블 name,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school이죠. 제 예시에서는 이 테이블 name을 입력하신 다음에 거기 뒤에 그 컬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얘를 안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 뭐 몇 개 컬럼만 특정해서 넣고 싶다거나 아니면 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때는 여기 부분을 꼭 써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삽입의 대상이 될 테이블과 그리고 그 컬럼을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에는 이 values와 여기 이런 식으로 괄호로 묶인 들어갈 그 데이터의 행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스쿨 테이블 안에 여기 이 values 뒤에 적힌 값들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select입니다. 이 select는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그 예시를 보시면 그 먼저 첫 번째로 나온 예시가 스쿨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셀렉트한다 라 적혀 있는데 여기 적힌 이 문법처럼 그 select 컬럼 1 점점점 이런 식으로 가져올 컬럼을 적고 from table name 이런 식으로 그 어느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올 건지 이런 식으로 적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별이 적혀 있으면, 그러니까 아스테리스크가 적혀 있으면 그 모든 컬럼을 셀렉트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 예시를 실행해 보시면 그 스쿨 테이블의 모든 컬럼과 로우가 다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이 컬럼명을 적어 특정 컬럼만 셀렉트 할 수 있다 라 적혀 있는데 그 앞서 이 문법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컬럼을 적어서 이 컬럼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번 예시에 여러 컬럼을 셀렉트 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컬럼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클래스와 네임을 지정했죠. 이런 식으로 2개만 스쿨에서 꺼내오도록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where입니다. 이 where는 그 대부분, 그러니까 SQL의 많은 명령어에서 조건을 걸 때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일단 여기 예시에서는 전부 다 이 select와 같이 사용하도록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먼저 4번의 경우에는 그 where를 이용해 조건을 걸 수 있다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실행을 하시면 그 그레이드가 1인
그 학생들만 다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예시를 보시면 여기 in 예제라 되어 있는데 요 in은 그 파이썬에 있는 in과 비슷하게 여기 뒤에 나온 거 안에 이 in의 앞에 있는 게 존재한다면 true가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 5번의 경우에는 이 stu 그레이드 값이 1이나 3, 그러니까 요 1, 3으로 된 요 둘 사이에 이 stu 그레이드가 있다면 그 값을 셀렉트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6번은 like의 예시입니다. 여기서 이 like는 좀 특이한 건데 그 여기 위에서 는이 실제로 일치하는 것만 뽑는다면 이 like는 이 패턴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의 경우에는 그 해당 위치에 문자가 몇 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6번이 무슨 의미냐면 그 A, 그러니까 대문자 A에 % 나오고 소문자 A가 나왔다는 거는 이 대문자 A와 소문자 A 사이에 문자가 뭐 0개부터 무한개까지 쭉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 이제 이름이 A로 시작하고 그리고 A로 끝나는 이런 이름을 갖는 학생을 찾아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번도 like 예시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 언더바는 해당 위치에 문자가 정확히 딱 한 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제 코드를 보시면 여기 언더바가 총 6개가 있는데 이거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 stu name이 6글자, 그러니까 그 6글자의 문자가 stu name에 있다면 그거를 셀렉트 해야라. 그러니까 이름이 6글자인 학생을 찾아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는 앞서 설명했던 는이나 in, like 말고도 꽤 많이 있으니까 이 링크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업데이트입니다. 이 업데이트는 DB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문법은 업데이트, 그러니까 업데이트의 대상이 될 테이블 네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컬럼의 값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where를 통해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where 조건을 걸지 않는다면 이 테이블에 있는 이 컬럼의 내용이 전부 다 이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런 명령어고요. 그래서 8번 예제를 보시면 좀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일단 where부터 보자면 stu 그레이드가 1이고 그러니까 end가 나와있죠. 1이고 stu 클래스가 2인 조건을 걸었죠. 그렇다면 1학년 2반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해서 where로 조건으로 1학년 2반을 고르라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업데이트의 대상이 1학년 2반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set을 이용해서 stu 클래스를 1로 바꿔줬죠. 그럼 이제 1학년 2반을 모두 1학년 1반으로 바꾸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행이 되면 여기 밑에 이 select asterisk from school이라 적혀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를 한다고 뭔가 출력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요 뒤에 있는 요 select는 여러분이 예제 사이트에서 이 업데이트의 결과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보시면 1학년 2반이 전부 다 사라지고 전부 다 1학년 1반으로 바뀐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delete입니다. 이 delete는 DB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delete from 이 테이블 네임, where condition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시의 경우에는 stu 그레이드가 3인, 그러니까 3학년이죠. 이 3학년을 모두 지우고 아까와 똑같이 결과를 보여달라는 이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delete from을 이용하시면 DB에 있는 특정 로우를 선택해서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들은 SQL의 기초적인 문법이고요. 이제 이 SQL이 꼭 개발자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무 작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꼭 앞서 설명했던 크루드 기능을 제공하는 문법들만이 아니라 유용한 함수 몇 개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브 str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게 SQL 문법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다 보니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DBMS에 따라서 이 서브 str의 함수명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MySQL 기준으로는 서브 str이고요. 그리고 SQL 서버라는 DBMS의 경우에는 서버 스트링이라는 아예 다른 함수명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기능이.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파이썬이나 C를 하셨을 텐데요. 거기에 서브 str이라는 문자열을 자르는 함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SQL의 서브 str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어떤 문자열에서 그 특정 위치부터 몇 글자를 잘라서 새로운 문자열을 반환해라.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고요. 이 str 부분에는 꼭 진짜 문자열이 아니라 컬럼명이라든지 서브쿼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서브쿼리에 대해 설명은 안 했는데 그냥 어떤 쿼리문 안에 또 다른 작은 쿼리문을 넣어서 뭐 여러 유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서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를 보시면 여기 서브 str 1번 예시에서 스튜 네임 컬럼을 셀렉트 하는데 앞에서 3개 문자만 셀렉트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스튜 네임과 1, 3 이거를 서버 str에 넘겨서 이 셀렉트와 프롬 사이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 만약 여기 서버 str이 없었다 한다면 이 스쿨 테이블 안에 있는 그 스튜 네임 컬럼의 그 내용들이 쭉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 서브 str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묶어서 하면 이게 그 꼭 이 스튜 네임 하나만 이렇게 잘리는 게 아니라 그 컬럼이 출력이 될 때, 그러니까 그 컬럼 내용 전체가 이렇게 뚝 잘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세 문자가. 예. 물론 이 원본에는 그 아무 차이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그 문자열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컬럼으로도 쓸 수 있다. 컬럼으로 쓰면 그 해당 컬럼의 내용에 전부 다 적용을 해서 나온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은 예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좀 복잡한 쿼리인데 여기 이 셀렉트문 안에 또 셀렉트문이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괄호로 묶인 상태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 쿼리인데 이 서브 str을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건 직접 실행해 보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ASCII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도 앞서 설명했던 서브 str과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함수고요. 이거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함수명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ASCII라는 함수는 여기 뒤에 한 문자를 넣어주면 이 한 문자에 ASCII 코드를 반환합니다. 아마 다들 그 C 강의를 들으시면서 ASCII 코드가 뭔지 배웠었을 거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예시를 보시면 이 ASCII 함수에다가 스튜 네임의 맨 앞글자를 넣어서 호출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 스쿨 테이블에 스튜 네임 그 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숫자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 그 맨 앞글자가 한 글자의 그 영어니까 아마 A면 65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겠죠. 아무튼 이런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length인데 되게 익숙한 함수일 텐데 이거는 그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건 역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스튜 네임에 해당하는 그 모든 값들이 전부 다 길이로 변환돼서 나오겠죠. 네, 또 이 주석을 다실 수도 있습니다. 이 주석이 뭐냐면 그 실행은 안 되는데 그 저희 프로그래머는 볼 수 있는 그런 글자를 말하죠. 그래서 뭐 파이썬에서 샵 쓰고 뭐 C에서 슬래시 2개 쓰는 것처럼 SQL에도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ySQL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샵 주석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이 빼기 하신 다음에 한 칸 띄고 또 주석을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SQL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을 마친 것 같으니 SQL 인젝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SQL 쿼리에 특정 패턴을 삽입해서 개발자가 의도치 않은 병령을 실행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SQL 인젝션을 이용하면 DB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한다든지 뭐 DB 그러니까 정보를 파괴한다든지 뭐 서비스의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안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든지 이런 뉴스가 가끔 보이는데 그 정도로 SQL 인젝션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큰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이 SQL 인젝션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이 만화를 봅시다. 이 XKCD에서 그 SQL 인젝션을 소재로 올라온 만화인데 여기 보면 그 학교 DB 담당자가 SQL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 이름이 로버트 어쩌고 드랍 테이블 스튜던트인 거죠. 그래서 이 담당자가 그 꼬마 바비 테이블의 이름을 이 SQL에다가 넣어서 쿼리를 보냈는데 이제 학생 기록이 몽땅 날아가 버린 거죠. 왜냐면 SQL 인젝션이 발생을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뒤에 그 학생의 기록이 몽땅 날아가는 걸 보고 그 부모님이 입력값을 검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기를 바란다는데 말 그대로 학생의 이름에 특수 문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필터링을 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만화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건지 추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학생 이름이 알렉스라면 이런 식으로 요 따옴표로 묶인 부분에 알렉스라고 이름이 삽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로봇 학생의 이름처럼 이런 좀 이상하게 생긴 특정한 패턴의 네임이 입력이 된다면 지금 요 네임 안에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 네임 부분이 따옴표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 적혀 있는 것처럼 이 SQL 쿼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SQL을 해석하는 DBMS 입장에서는 요 위에 이 name과 쿼리라는 변수값은 모르고 요 밑에 SQL 쿼리만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DBMS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문자열인지 알죠? 아, 물론 알죠. 이 로봇까지가 문자열이라 읽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여기 요 뒤에 있는 요 빼이빼이까지가 문자열이었잖아요. 근데 DBMS 입장에서는 이걸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요 로봇까지가 문자열이라 생각하고 요 앞에 셀렉트 쿼리문을 실행한 다음에 세미콜론을 만나서 또 다음 명령어 실행해야지 룰루랄라 드롭 테이블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테이블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개발자가 의도치 않은 작동을 일으키는 걸 SQL 인젝션이라 합니다. 네, 또 꼭 이 앞에서 설명했던 드롭 테이블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좀 많이 알려진 예시인데 이 DB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동시에 일치하는 행을 찾아내는 SQL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로그인을 구현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계정이 유저스 테이블에 있다면 요 셀렉트 결과문의 값이 하나 이상이 나오겠죠.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요 셀렉트 쿼리문의 결과가 0이 아니라면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가끔 구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아이디에다가 그 따옴표와 OR 1은 1을 넣으면 여기서 일단 따옴표는 아마 펄스러 아이지 이 따옴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아이디는 따옴표 이거는 일단 펄스죠. 그래서 여기 뒤에 OR을 만나면 뒤에 거를 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뒤에 게 1은 1 그러니까 얘는 항상 true로 평가되는 그 값이니까 이제 요 SQL 쿼리문에서 항상 뭔가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로그인을 구현할 때 뭔가가 나오면 로그인에 성공했다고 되도록 구현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다면 패스워드를 모르고도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SQL 인젝션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앞에서 다룬 것들은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망가뜨린다던가 로그인 로직이 간단할 때 OR을 이용해 우회를 한다 이 정도 것들이었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좀 더 위험한 SQL 인젝션의 종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러 베이스드 SQL 인젝션은 데이터베이스에 오류를 일으켜서 정보를 빼내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이건 오늘 다루지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유니온 베이스드 SQL 인젝션은 쿼리의 결과값을 유니온 명령을 이용해 정상적인 쿼리 결과까지 덧붙여서 같이 출력되게 하는 공격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오늘 유니온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으므로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린 베이스드 블라인드 SQL 인젝션은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가 각각 다른 결과값이 나올 때 이를 이용해 정보를 탈취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건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과 예시까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타임 베이스드 블라인드 SQL 인젝션은 이 불린 베이스드와 비슷하게 블라인드 SQL 인젝션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라인드 SQL 인젝션은 SQL 쿼리의 결과가 참 거짓일 때
응답에 차이가 있다는 걸 이용해 데이터를 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뭐 에러 베이스드나 이런 것의 경우에는 그 SQL 쿼리의 결과값이 바로 화면으로 출력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격범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 게시판의 경우에는 그 SQL 쿼리의 결과값인 뭐 게시물의 이름이나 뭐 게시글이 작성된 날짜 이런 게 바로 출력이 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 앞서 설명했던 그런 공격들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이 블라인드 SQL 인젝션은 그렇게 바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참 거짓만 판별할 수 있을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게 불린 베이스드고요. 근데 이 응답에조차 차이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또 그 꼭 서버가 보내는 응답이 그 HTML 문서뿐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 리스폰스가 오는 시간조차도 그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SQL에 그 슬립 함수라고 몇 초 동안 쉬어라 하는, 그러니까 몇 초 동안 프로그램을 멈춰라 이런 의미의 의미의 함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지금 보낸 SQL 쿼리의 값이 참이라면 뭐 DBMS 5초 멈춰 이런 식으로 보내면 이제 참일 때만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가 오는 시간이 5초 이상이겠죠. 그리고 뭐 펄스일 때 뭐 1초가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쿼리를 보냈을 때 그 이 쿼리문의 결과값이 펄스라면 그 왔다 갔다 하는데 1초 걸릴 거고, 그리고 만약 참이라면 왔다 갔다 할 때 6초가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응답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 불린 베이스드 공격을 하는 걸 타임 베이스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참 거짓이 SQL에서는 그 true, false, 그러니까 0, 1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탈취하려는 데이터의 n번째 바이트가 0인지 1인지 확인을 하면 무슨 데이터든지 다 가져올 수 있겠죠? 어차피 값들은 전부 다 0과 1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문자열이라면 그 문자열의 맨 앞글자를 가져와서 이 맨 앞글자를 ASCII 코드로 바꾼 다음에 그 숫자를 그 0과 1 비트를 하나씩 다 읽어오면 되죠. 이제 그때 사용되는 게 그 아까 앞서 설명했던 서브 str, ASCII, length 이런 함수입니다. 보통 암호라든지 id라든지 이런 데이터에 영어나 숫자, 특수 문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SQL에 들어있는 뭐 id라든지 암호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그 영어와 숫자 특수 문자, 그러니까 ASCII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ASCII의 범위는 0부터 127까지인데 아마 신입생분들 중에서는 아직 수업을 안 나가셔서 모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일정 범위에서 특정 숫자를 찾아낼 때는 이진 탐색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진 탐색을 할 건데요. 블라인드 SQL 인젝션을 할 때 뭐 A는 ASCII C,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C 문자가 뭔지 알아내야 된다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 C 문자를 ASCII 코드를 가져와서 A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거기다 쿼리를 보내는 거죠. A가 2의 6승보다 작냐, 작냐, 아니면 크거나 같냐, 이런 식으로 쿼리를 보내서 예를 들어 이쪽이 참이면 여기로 가서 이제 이 A의 범위가 0부터 63인 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또 이제 0부터 31에 들어가냐, 아니면 31부터 63에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계속 쿼리를 보내는 겁니다. 이러면 한 6번만 쿼리를 보내면 A가 뭔지 알아낼 수 있겠죠. A가 예를 들어 90이었다면 90이었다면 이쪽으로 갔다가 아니구나, 90이었다면 뭐 이쪽으로 갔다가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블라인드 SQL 인젝션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던 이 이진 탐색을 하는 코드가 이 블라인드 베이스드 SQL injection.py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공격을 실습해볼 그 P의 서버가 이 SQL server.py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QL server.py를 실행을 하시면 이 로컬호스트의 그 5252 포트에 접속을 하시면 그 문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블라인드 베이스드 SQL 인젝션 코드를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이 문제 풀이를 보시면서 이 공격이 어떤 식으로 발생이 하고, 그리고 요 서버 코드를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이 SQL 인젝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목표는 이 유저 언더바 아이디 이 컬럼의 값이 어드민인 유저의 패스워드를 알아내기, 그러니까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이거입니다. 먼저 SQL server.py, 그러니까 문제 서버의 코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플라스크로 적혀 있는데요. 이 app.route 슬래시, 그러니까 이 서버에 딱 처음 접속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가 요 인덱스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리턴 문자열을 하는데, 이 리턴 문자열을 하면 이 문자열의 내용이 여러분의 브라우저에 바로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에 유저 언더바 아이디가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 없다면 유저 아이디를 입력해 달라고 리스폰스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만약 유저 언더바 아이디가 있다면 이제 밑부분으로 내려갈 텐데, 요 쿼리를 작성을 해서 그 파일 MySQL, 그러니까 이 MySQL 서버에다가 쿼리를 보내고 이제 그 결과 값을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우, 그러니까 로우가 존재할 때 이 리절트의 값이 1 이상이 될 테니까 이 조건 검사를 해서 존재한다, 없다,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 쿼리에다가 그 유저 언더바 아이디가 get 리퀘스트의 유저 언더바 아이디 파라미터의 값과 같게 나온 로우를 셀렉트 해라. 그러니까 지금 요 쿼리문이 대충 이런 의미로 적혀 있는데, 여기 where 유저 언더바 아이디 부분 뒤에다가 이 파라미터의 값을 그대로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SQL 쿼리의 결과의 로우 개수를 세서 하나라도 있다면 존재한다고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직접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저 아이디에다가 워롱을 입력했을 때 유저 아이디가 데이터베이스에 없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여기에 문제 정답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 MySQL에 있는 그 테이블의 값인데,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적혀 있습니다. 그 유저 네임 컬럼에 게스트 어드민이라 적혀 있고, 유저 아이디 컬럼에 게스트 어드민, 그리고 여기 패스워드에 뭐 게스트 패스워드, 그리고 어드민 플래그,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 컬럼 안에 있는 어드민 값을 입력을 하면 아까 그 쿼리문에 이 어드민이 들어가서 얘를 찾아가지고 유저 아이디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반환이 올 겁니다. 예, 이제 아까 그 문제 목표가 어드민의 패스워드의 값을 알아내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이 서버를 공격해야 될지 생각해 볼 건데, 이 원래는 뭐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던가 뭐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는 테이블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목표 DB명, 테이블명, 컬럼명 등을 모두 알아야 그 내가 원하는 이 패스워드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예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고 테이블명을 유저스, 그리고 컬럼명을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코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여기 앞에 쿼리 이 부분을 보시면 그냥 바로 삽입이 되잖아요. 여기서 취약점이 발생하는데, 이 정상적인 쿼리에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기다 게스트를 입력했으면 여기 보면 게스트라고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로 그 따옴표 or 컨디션, 그러니까 조건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 뒤에를 전부 다 샵을 넣어서 뒤를 전부 다 주석 처리해버린다면, 그 아까 제가 로그인 예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 뒤에 있는 요 컨디션이 true라면 뭔가 나올 거고요, 얘가 false라면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얘로 exist가 반환값으로 왔는지 확인을 한다면 요 뒤에 이 컨디션 부분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겠죠. 예, 이게 불린 베이스드 블라인드 SQL 인젝션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 파이썬 파일을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체크 페이로드라는 함수가 여기 뒤에 나오는 이 페이로드라는 그 SQL 쿼리문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유저 언더바 아이디에 나온 게 그 코드 안에 삽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로드 입력한 거를 그 아까 그 이 컨디션 부분에 넣어서 그 리퀘스트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 지금 요 문제 서버에다가 보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받아낸 값에 exist라는 게 나와 있으면 이제 true인 거겠죠. 여기서 true라고 평가가 된 거겠죠. 그래서 요 체크 페이로드 함수를 이용하면 그 이미의 쿼리의 참 거짓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 블라인드 SQL 인젝션에서 그 이진 탐색을 할 건데, 일단 랭스 함수를 이용해서 패스워드의 길이를 알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해야 전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불린 베이스 그러니까 블라인드 SQL 인젝션이니까 이 숫자 값을 바로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해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 서브 쿼리문에 그 어드민의 패스워드를 읽어와서 얘 길이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길이가 1이냐 뭐 2냐 3이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보내서 얘가 true가 되는 순간이 이 어드민의 패스워드의 길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값을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네, 그 과정을 하는 코드가 이거고요. 그래서 요 페이로드가 이게 되고 이 i가 0부터 99까지. 그러니까 패스워드의 길이가 아무리 많아도 99를 넘진 않을 거니까 0부터 99까지 쭉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 체크 페이로드가 이 페이로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 패스워드의 길이가 i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참이 되는 순간이 그 패스워드의 길이가 되겠죠. i가.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코드가 있고요. 이제 길이를 알아냈으니까 이 패스워드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알아낼 차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 탐색처럼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낼 건데 그 1부터 랭스 범위를 n으로 해서 서브 str과 ASCII를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알아낼 겁니다. 네, 이 코드가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네, 이진 탐색을 통해서 n번째 글자 알아내는 함수로 적혀 있는데 이게 그 코드 설명을 하기에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패스워드의 값을 읽어와서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가 대충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만약 첫 번째 글자가 5일 경우를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함수를 일단 체크 차 함수가 1, 0, 117을 기준으로 시작을 했죠. 그럼 이제 요거의 평균인 63보다 작냐고 쿼리를 보냅니다. 근데 5의 경우에는 작은 게 맞으니까 true를 받아서 다시 얘를 재기호출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31보다 작냐라 보내고 이번에는 펄스로 나올 거니까 그 32부터 62 범위를 또 탐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저만씩 쭉쭉 줄여가다 보면 마지막에 53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5라는 문자의 ASCII 코드는 53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 체크 차 함수를 이렇게 8번 재교출하고 나면 한 글자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네. 이 함수를 이용해서 블라인드 SQL 인젝션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던 그 예시 코드를 실행하시면, 그러니까 일단 서버를 실행을 하시고 그 공격 코드를 실행을 하시면 그 몇 번에,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 몇 번의 쿼리를 주고받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가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공해드린 예시가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과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웹패킷.kr 사이트에 그 올드 페이지에 있는 올드 21번을 푼 다음에 풀이를 제출하시는 겁니다. 네, 이게 혹시 요 웹패킷.kr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하신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여기 id 파라미터에 SQL 인젝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요 쿼리가 그대로 작동을 하고요. 만약 id가 맞고 패스워드가 틀리다면 워롱 패스워드가 이 밑에 리저트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id와 패스워드가 모두 틀리다면 로그인 페일이 출력되게 됩니다. 즉, 이 패스워드는 일부러 틀리게 보내고
이 아이디 값을 이 아이디 값에다가 내가 참 거짓을 판별하고 싶은 쿼리문을 보낸다면 이제 요 워롱 패스워드가 맞다면 그러니까 워롱 패스워드가 왔다면 이 위에 적은 게 참인 거고 이 로그인 페일이 왔다면 이 아이디에 적은 게 그 펄스가 되는 거죠. 이제 이를 이용해서 불린 베이스드 블라인드 SQL 인젝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제 문제의 경우에는 이 어드민의 패스워드를 알아내서 어드민으로 로그인 하시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제로 제출하셔야 되는 거는 이 문제를 푸는데 사용한 파이썬 코드와 어드민의 패스워드 이 두 가지를 이 3주차 학번 이름을 메일의 제목으로 해서 이 아이스월 공식 홈페이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를 푸실 때 힌트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제가 그 블라인드 베이스드 SQL 인젝션 파일로 그 블라인드 베이스드 SQL 인젝션 공격을 하는 코드를 제공해 드렸잖아요. 이 파일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도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이해하시고 처음부터 코드를 짜신다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이진 탐색이나 뭐 파이썬을 이용해서 웹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코드도 같이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웹패킹.kr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로그인의 경우에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 쿠키 값을 기준으로 세션 유지를 하는데 이 웹패킹.kr의 쿠키 값을 보시면 이 php sesID라는 곳에 이 웹패킹.kr의 로그인 세션 쿠키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인 하신 다음에 뭐 크롬에 edit this cookie 익스텐션 같은 걸 이용하셔서 이 php sesID의 값을 알아내신 다음에 요 request.get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함수에서 그 request.get으로 그 서버에 통신을 보낼 때 이 cookies라는 아규먼트로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넘겨주시면 이게 쿠키로 포함이 돼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로그인한 것처럼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